네, 오늘부터 45일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예, 수사 결과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 모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이게 입장을 선회하셨습니다. 협조하게 된 배경은 네네. 뭔가요? 처음부터도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사 후 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쟁을 막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야당이 저희 입장과는 상관없이 24일 오늘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정부 조직법 같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임하자는 의미에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처리하고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이제 예산이 혹시 또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갈등이 있어서 논쟁을 하다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어제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입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따라서 여든 야든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냥 예산안 처리를 할 때 이 국정조사 특위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안 처리하는 그 시한까지는 놔뒀다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전 준비 기간으로 이제 예산안 처리할 동안 사전 준비 기간으로 하고 예산안이 끝나는 즉시 그때부터 현장 방문이든 청문회든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전체 합쳐서 오늘부터 45일입니다. 그 여당 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핵심되는 쟁점, 아까 진실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일 것입니다. 사고 원인. 예. 네. 그리고 누가 이 사건 안전의 의무를 지고 있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거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고의 원인 규명도 있지만 진상 규명도 있지만 재발 방지가 또 하나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참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국정조사를 쭉 해왔지만 사실은 초반에 정쟁으로 오르다가 막상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재발 방지라고 하는 더 큰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사 대상이 총 16개 기관인데 국정상황실이랄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랄지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됐지 이러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특히 어떤 부분들 국가위기관리센터랄지 국정상황실은 지금 좀 사전에 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서 총리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영산경찰서 이런 기관들이 어떤 대비를 해왔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국정조사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단을 갖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주장을 했었던 거는
마약 단속에 따른 경비 인력의 집중,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집중 때문에 기동대가 이동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런 주장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국정조사 전에 이미 행안이나 또 예결위 또는 그리고 운영위, 법사위 여러 상임위에서 사실은 이미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예.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경호를 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또는 마약 수사 마약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그 부분과는 조금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야 3당이 요구서를 낼 때는 뭐 경호처도 들어가 있었고 법무부도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정쟁으로 흐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대책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대상 기관에서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되었습니다. 네. 그 의총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의총에서 야당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 협상했다 뭐 이런 목소리도 혹시 있었습니까?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의총이 오전에 있었고 며칠 전에 의총이 오전에 있었고 그때 의총에서 우리 당내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선수사 후조사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서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장께서 여야가 조금 한 발씩 양보해서 일단 국정조사를 잘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민생들을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중재안을 주셨고 사실은 의총에서 선수사 후조사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 협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한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협상안을 가지고 우리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내에서 그런 협상 권한을 존중해서 이제 여기까지 합의에 이르렀고 다만 그 협상안을 제시한 이후에 의총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당내에서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뭐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류의 의견은 아니었었고 예. 주류는 협상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상황을 협의했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그런 취지로 이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한다면 정쟁의 한복판으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 제발 잘 판단해 달라. 이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오히려 다른 기관들보다 먼저 이제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로서는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보고받은 시점이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렇죠. 예. 보고받은 것이고 예. 사실 대통령실로서는 이미 우리 그 국민들의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조치할 여러 가지 시간도 없었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만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로서는 이런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대응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실까지 끌고 가서 지금 이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혹시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호처는 제외하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민주당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측근들이 모두 다 구속되거나 기소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도 그런 범죄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 부분들이 뭐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야당에서 지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이제 싱크탱크였던 뭐 연대와 공생이라는 모임도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에서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나오거나 뭐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저는 속내는 복잡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들 당대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